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속보로 나온 이 보도에 따르면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이 탄핵 심판의 소추인, 청구인이죠. 청구인이죠. 예, 정청래 발로 지금 4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 문영배 헌재 소장이 선고일을 잡지 않아 가지고 많은 여론의 압력을 받았었는데 결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4월 4일 날 오전 11시 그 판결을 거쳐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보가 떴는데요. 예. 그동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일을 좀 훨씬 넘어버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났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발한 이후에 관세 정책이 굉장히 국제 그 경제 질서를 지금 흐트러뜨리는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우리나라 당면한 문제도 있는데 또 국민들이 지금 남남 갈등이라 그래서 양 진영으로 나뉜 상태에서 굉장한 혼란을 계속해 지금 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혼란의 극이다라는 일부 평가도 있듯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력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혼란이 그렇죠.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각이냐 파면이냐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주고 다음 수순을 밟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는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야권에 유리한 정황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모로 지금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화의 조짐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국힘에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다음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국힘 쪽에서도 갑자기 지금 빨리 선고를 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같으면 이미 지금 평의 때 의견 표출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대로 집약을 해서 선고를 하는, 그래서 국민의 혼란을 좀 국정 혼란이나 국민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자 해서 4월 18일 두 사람의 재판관 퇴임 전에, 그래서 4월 4일 11일이 유력했는데 4월 4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당연히 그럼요. 양보가 됐을 되죠. 거고 네. 또 언론 쪽에도 아마 공지가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에 벌써 35일, 네.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지난해 네. 이 탄핵안이 의결된 뒤 108일입니다. 네, 108일.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53일에 비하면은 지금 108일이라도 4일이면은 110일이 훨씬 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만큼 진통을 겪었다 해야 네. 할까?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일단 지금 앞으로 일정은 평일은 이제 종결이 됐고 평일 종결이 됐죠. 평결을 하고 네. 결정문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4일 날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 마련해 놓습니까? 그 전에 이제 평결의 그 요지는 아마 어느 정도 다 재판관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당일날 평결 요지를 낭독을 하고 헌법소장 재판 권한대행인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결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 당일날 네. 오전에 네. 그러니까 11시에 했으니까 9시쯤 만나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평결을 집약을 하고 시키는 거죠. 예, 이미 결정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러 경우에 대비해서 다 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평결이 돼가지고 어느 집약이 쪽으로 되는 의견이 결론이 나와야 나면은 그 결정문 하나를 선택해갖고 거기다 그렇죠.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수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인의 재판관이 모두 이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평결, 소위 말하면 평의 결과의 평결, 소위 말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의견을 표출을 하면 그걸 집약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러모로 보면 원하는 쪽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애초에 국정 혼란이라든가 국민 혼란을 정말 줄이는 차원에서 8대 0으로 기각이든 파면이든 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상당한 그 평의를 거치면서 진통이 이제 있어 온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표수로 아마 집약된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4일로 잡힌 것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김복형 네. 재판관이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장애 집회 때 이른바 보수 쪽 이 재판관들을 거론을 3명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네네. 8명 다 하는데 네. 특히 보수 쪽 3명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을 거론해서 신을사오저 그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맹공을 비난을 네. 퍼부었거든요. 네. 거기에 상당히 자극을 받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이걸 천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해가지고 이 4일로 잡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한덕수 이 총리 탄핵안 때 보면은 5대 2대 1 나왔지 네.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무슨 8대 0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견이 통일이 됐다라고 하면 진즉했겠죠. 뭐 지금 100일이 넘어가는 동안 굉장한 그 이념 갈등 내지는 진영 간 논리가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남남 갈등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끌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견 집약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4월 4일 날 오전 11시 선고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의견을 집약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에 의한 소신을 적용해서 표수로 하자. 그래서 결정을 내자. 이렇게 된 게 그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면이냐 인용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다 정했죠. 그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표수에 의한 의견 표출로 해서 뭐 소위 말하면 4대 4 기각이냐 아니면 3대 5 기각이냐 하면 현재 법에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게 인용이나 기각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근에 언론의 그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충분한 심리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조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조가 바뀐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다. 소위 국힘 쪽이나 우파에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확연하게 정보 전달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결국은 이런 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 교수님 지금 판단은 기각 뭐 각하까지는 아닐 것 같고 기각 정도로 기각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5대 3입니까? 4대 4입니까? 저는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게 저는 뭐 여러 그 분석이 나왔는데 아마 대세가 보면 김영두 재판관도 이 보수 우파 쪽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지금 4대 4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결과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혹시 교란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 저쪽에서 6명을 만들어 놓고 이 딱 뒤집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안 되는 것처럼 40여개를 임명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란 작전을 쓴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항소심에서 저렇게 무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없었죠. 법률 전문가를 네. 비롯해서 언론이고 아무도 없었는데 일반 국민들도 딱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은 그때 들어갈 때 아주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끝난 뒤에 봅시다 하고 의원들도 전혀 걱정을 안 하는 표정이더라고. 그게 나와 있는 사람.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저도 그래서 참 이게 꺼림칙하다고 그렇게 그날 방송도 끝나고 했었는데. 하시죠 이랬거든요. 기사가 예. 물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거죠. 또 저 운동권들의 이 수라는 게 꼼수랄까 뭐 이게 무궁무진한 사람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토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토끼는 굴 하나만 파고 있는 게 아니고 3개, 4개 파놔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우리 백 교수님 말씀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말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의 그 분석에 대해서 약간 지금 반대 의견인데 이 지금 헌재에서 나온 그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표출도 분명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있죠. 여쪽에도 있고 야쪽에도 예. 있고 그렇다고 하면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이죠. 어제 그제 기자회견 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국힘 쪽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빨리 결정을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작성된다고 하는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표출이 여쪽이나 야쪽에 전달이 되는데 이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교란 작전에 일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불리한 상황, 국힘 쪽에 유리한 상황이 이미 정보 전달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 쪽에서는 빨리 지명을 해라. 다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마은혁을 임명을 해라라고 계속 그 부당할 정도의 압박을 지금 강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급한 나머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 지금 지난달 30일하고 법안 소위를 의결을 이미 거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를 하면 임기연장법 네, 평일이 뭐. 되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리한 정황을 이미 알고 감지를 해서 여기에 지금 조급한 내면을 밖으로 표출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고 4일날 바로 직무에 복귀되는 거예요. 선거와 동시에 바로 복귀합니다. 11시 하지만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면은 바로 그날 오후에는 4일날 대통령 오후에 복귀를 복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제대로 좀, 예. 제대로 이끌어 나가 그렇습니다.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